자, 사전투표가 당락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 관리관 이름이 달라졌죠. 자, 사전투표를 했는데 봉인을 하고 관리관이 사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인이 달라질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마이너한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로 바뀔 수 있는 표는 자,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함을 이렇게 사인을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는 몇 개 안 될 거라고 봐요. 전부 다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투표로 당락을 결정했는데 그럼 사전투표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일률적으로 민주당 쪽을 57%, 뭐 60% 이렇게 일률적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자, 전국에서 이렇게 QR코드가 붙은 투표지가 이렇게 오죠. QR코드가. 이 QR코드가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거예요. 이 QR코드 때문에 이 사전투표용지를 퍼센테이지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QR코드로 관내 투표지가 이렇게 오거나 사전투표지가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QR코드를 해킹을 해서 표시를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표 조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표가 보시면은 뭐 관외 투표율하고 관외 투표율하고 관내 득표율하고 일치율이 99%. 그래서 뭐 여러 지역에서 여러 선거구에서 그 관외 득표율, 관내 득표율이 99%로 어떻게 일치하느냐. 이런 너무도 이상한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계도 아니고 저렇게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겁니다. 자, 그것은 QR코드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도 QR코드가 사전 투표지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거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전산 해킹 조작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QR코드가 어떻게 해킹 당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 애들이 말이죠. 자전거에 붙어 있는 그 QR코드를 해킹해서 개인의 정보를 모두 가져가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자전거에 원래 붙어 있는 거 말고 위에 사기치는 스티커를 붙이면 저걸 가지고 개인의 정보를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는 해킹이 굉장히 쉽다.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전투표함에 사전투표 용지에 우리가 이제 표를 기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 살고 몇 살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뭔데 이 사람은 몇 번을 찍었다라는 기록이 해킹이 되어서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번 선거 때 얘네들이 대처하기가 딱 좋죠. 아, 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딱 넣으면 어느 지역을 가든 야당을 찍을지 민주당을 찍을지 경향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전투표 용지를 더 많이 넣거나 덜 넣거나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QR코드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고집하면서 써요.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절대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막대기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 QR코드는 분명히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를 써라고 했는데 QR코드를 자꾸 중앙선거관리에서 그거 바코드나 QR코드나 다 비슷한 거니까 괜찮아 이러고 그냥 입으로 나불거리는데 법으로 그것이 틀린 겁니다. 아니 선거 그 법률에 막대기 모양이라고 규정을 분명히 하게 했으면 그렇게 지키는 게 그것이 법을 따르는 거지
왜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자꾸 QR코드를 주장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코드는 정보를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답니다. 그리고 QR코드는 정보 저장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답니다. 바코드에 비해서 600배 이상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정보 있는 것을 해킹을 하는데, 자, 6.4 지방선거 예전에 있었던 모양인데요. 6.4 지방선거에서 그 QR코드가 되어 있으면 투표한 사람의 주요 정보와 표를 찍는 기표 행위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QR코드가 있으면 이 사전 투표 용지가 들어있는 함을 바깥에서 이렇게 스캔을 하면 이 투표함에 그 야당이 몇 표고 여당이 몇 표인지까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 같은 경우를 스캔을 하려면 컴퓨터에다 갖다 놓고 해야지만 스캔이 가능한데, QR코드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스캔하면은 정보를 다 흡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정확하게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를 쓰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제를 안 삼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송파의 배현진은 사전투표에 민주당이 6,116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현진이가 6,300표 차이로 이겼어요. 자, 이 배현진이가 당선된 걸 보면요. 자, 민주당의 사전투표로 얻은 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6,000표. 용인수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로 13,000표 정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송파 배현진이 있는데도 용인수지처럼 그 사전투표를 한 13,000명을 했다 그러면 배현진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조절을 해서, 야, 이 사람은 민주당 쪽에 사전투표를 좀 더 많이 힘을 쏟아야 이길 것 같다 싶은 데는 민주당을 많이 써요. 자, 김진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슨 뭐 태극기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유명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를 떨어뜨리려면 민주당의 힘을 더 쏟아야 되죠. 그래서 11,773표라는 투표가 더 많이 간 겁니다.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 8,500표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표가 작을수록, 민주당이 간 표가 작을수록 통합당이 될 확률이 높은 게 송파 배현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적어도 8,000표 이상의 사전투표를 하면, 득표를 하면 민주당이 다 거의 당선이 되는, 민주당이 다. 여기 권영세, 용산의 권영세는 890표로 아슬아슬하게 통합당인데 먹었군요. 예. 여기서도 용산의 권영세 같은 경우도 아마 민주당에서 이거 한 사전투표 10,000표 정도만 해도 민주당이 먹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대전 동구의 이장우도 8,400표 갑니다. 강서울의 김태우 같은 경우도, 김태우가 좀 유명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13,000표의 사전 득표를 가능하게 아주 세게 때리는 겁니다. 대개 보니까 9,000표 이상, 10,000표 이상 때리면은 민주당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이 되고, 뭐 민주당의 사전 득표가 6,000표, 7,000표, 8,000표 그러면 아슬아슬한 겁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구는 어떻게 사전 득표율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민주당이 먹겠구나 하는 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QR코드에게 명령을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가 사전 투표에서 이미 당락이 결정됐다라는 거죠. 서울시에 49개 선거구 413개 동 단위가 있고요. 경기도에 59개 선거구 546개 동 단위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13개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121개 선거구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니까 서울, 경기도, 인천만 다 빨아먹어도 엄청난 표가 되는 엄청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짓을 한 거예요. 뭐 전라도는 뭐 이런 거 안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당선되니까 거기는 그런 거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했다. 사전 선거에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게 조작을 하는 건 QR코드를 해킹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값을 바꿔주는 거다. 원격 조종으로 중국 시진핑 옆에 있는 베이징 무슨 디지털 전사들이 앉아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투개표할 때 LG U+ 통신을 사용했다는데 그 LG 통신은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죠.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는 자기 통신 장비를 오고 가는 정보를 중국으로 다 해킹해서 빼돌리죠. 그렇다면은 어느 지역구에 몇 표를 사전 투표를 어떻게 하면은 누가 당선되는지 그거 쉽게 조종을 할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